제 소리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겠지만, 잘 들리신다면 숫자 한번 쳐주시면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5주차가 왔어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르죠. 우리가 4월 한 마지막 주차부터 달려왔는데, 이제 곧 몇 월이죠? 6월이 되고, 한 그제부터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여러분? 서울은 어제부터 급격하게 갑자기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또 이렇게 핫한 날씨가 오는 만큼 저희 인스타도 또 핫하게 마지막 주차까지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주차 한번 힘차게 시작을 해보기 앞서서 저희가 좀 카피라이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딥하게 배워볼 거예요. 특히 빨 피드백을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드리다 보니까 아직 저희가 캡션을 제대로 안 배워서 캡션을 안 넣고 영상만 올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5주차에 캡션이 있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캡션이라고 하는데 캡션이 뭔지 안다 1번, 캡션 모르겠다 2번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의 이해도를 찍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캡션 알아요 1번, 캡션 몰라요 2번. 네, 물어보길 잘했군요. 저희가 1주차 때 잠깐 우리가 인스타 하나하나씩 배워가야 했을 때 하나의 항목으로 배우긴 했는데요. 또 우리 금방금방 까먹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 우리 인스타 보면 옆에 이렇게 줄글 있죠. 해시태그 쓸 수 있는 이 본문 내용 쓸 수 있는 글. 이 글이 바로 캡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아, 이게 캡션이구나. 나는 이해했다 1번. 그래도 모르겠다 2번. 네, 다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릴스나 혹은 카드 뉴스, 근데 지금 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릴스로 100% 치중을 하셔야 되는데 릴스 아래에 우리가 모바일 형태는 아래로 나오죠. 아래 더보기 클릭하면 이렇게 막 줄글 나오면서 마지막에 해시태그로 마무리되는 이 일련의 글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구조가 있거든요. 그냥 막 쓰는 것보다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고요. 우리 저번에 자동 DM 한번 배웠죠? 근데 자동 DM 기능적인 거 배우니까 어때요? 재밌죠? 재밌다고 후기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내가 써먹으려면 이미 내가 그 분야에서 알려줄 게 많고 막 정보도 많고 막 트렌드한 내용들도 많이 알아요. 아니면 뭐 이벤트도 많이 해요. 그러면 나눠줄 자료가 많겠지만 내가 이제 시작하는데 나눠줄 자료가 없어요. 하는 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공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내가 자동화를 배웠어. 근데 그 자동화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챗GPT로 자료까지, 무료 자료까지 쭉쭉 뽑아내서 링크로 만드는 것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인스타 배우는 목적은 수익화죠. 그래서 수익화 로드맵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화 로드맵도 맞춤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 프롬프트 하나로 쭉쭉쭉쭉 수익화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게끔 안내까지 드릴 겁니다. 호진님 기대되시나요? 매주 기대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수익화의 첫걸음인 주제인 만큼 되게 재밌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편집 하나 되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편집하는 릴스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편집법 하나 배우고 갈게요. 제가 예시 영상을 한번 만들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좀 크게 볼까요, 우리? 이렇게 갑자기 화면이 확대가 되고 여기 위에 남친이 짱 좋아하는 이 부분도 한번 보시겠어요? 색깔이 서서히 바뀌죠? 색깔이 서서히 바뀌는 거 보이시죠? 색깔도 서서히 바뀌고 화면도 확 이렇게 확대되는 이런 효과들을 캡컷으로 클릭 몇 번으로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확대 효과만 조금만 잘해줘도 되게 밋밋했던 영상의 몰입감을 쭉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시로 만들었는데 예시로 만든 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좀 구성을 볼까요? 당연히 아래는 배경음악. 우리 저번에 배웠던 화면 녹화해가지고 배경 깔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상 영상을 찍었어요. 네,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확 확대되는 부분에 이 다이아몬드 두 개 보이시나요? 나는 이 다이아몬드 두 개가 보인다 1번. 나 안 보여요 2번. 네,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남친이 짱 좋아하는 여기도 색깔이 바뀌었죠. 그 색깔도 보면 여기도 보면 이 다이아몬드가 맨 첫 번째 시작하면 이렇게 반쪽짜리 다이아몬드가 되거든요. 여기 다이아몬드랑 이 다이아몬드 나는 보여요 1번. 안 보여요 2번. 그죠? 다들 보이시죠? 댓글 완전 좋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만 짝 찍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컬러감을 그 자막의 컬러감도 서서히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의 확대 혹은 축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이아몬드라고 부를 거고요. 조금 더 쉬운 말로는 키프 쉬운 말이 아니죠. 전문 용어로는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레임에 키값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원래 화면가 확대가 100이죠. 그러니까 원본이란 뜻이에요. 원본에서 나는 확대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한 128 정도, 28%를 더 확대를 했죠. 그러면 이 키값, 이 다이아몬드 사이에서 얘가 움직입니다. 128까지 가는 그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보시면 이 소리가, 그러니까 소리를 좀 제거를 하면요. 이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사이가 가까울수록요. 화면이 빠르게 확대가 되고요.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 사이가 이렇게 길수록 천천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릴스에서 갑자기 화면에 줌인이 확 당겨진다던가 줌 아웃이 된다던가 이런 영상을 난 본 적이 있어요. 1번. 나는 지금 처음 봐요. 2번. 그죠? 많이 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찍으면서 원본 영상을 확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편집을 하다 보면 차라리 그렇게 확대하는 것보다 원본으로 쭉 찍어주신 다음에 나중에 편집할 때, 아, 난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 할 때 이 키프레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걸 넣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원본이죠. 아이고, 여기도 키프레임이 들어갔어요. 여기도 이렇게 확대가 되죠. 이것도 지워볼게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벚꽃만 흩날리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시작점과 끝점만 다이아몬드를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이아몬드를 어디에서 찍을까? 우선 우리 영상을 편집할 거다 영상 클립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그러면 오른쪽 탭에 맨 위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아래 키프레임이라고 친절하게 나오죠. 커서를 갖다 대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를 클릭을 해줍니다. 시작점에. 그러면 여기에 돼 있죠. 그럼 이거를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맨 앞에부터 프레임을 걸 거야. 하면 맨 앞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 중간부터 위치시켜 줄까요? 이해도를 위해. 그 다음에 나는 점점 확대되는 줌인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 끌거나 혹은 더 내가 디테일하게 하고 싶다. 그럼 확대 부분에서 뭐 140 이렇게 늘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40 한과 동시에 여기 두 번째 다이아몬드가 생긴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확 줌인이 되죠. 그럼 지금 제가 다이아몬드랑 다이아몬드 사이에 간격이 좁을수록 빠르다 했어요. 더 줄여볼까요? 그러면 엄청나게 빠르게 줌인이 됩니다. 근데 나는 천천히 서서히 줌인되는 걸 원해. 그러면 대부분 영상의 양 끝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보는 재미가 살죠. 왜냐면 이렇게 특히 이런 키프레임은 언제 많이 쓰시냐면 이거는 이미 움직이잖아요. 이미 움직일 때 키프레임 쓰면 더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늘하늘 꽃 흩날리는 거는 구도를 고정해서 찍었을 때 한 2, 3초 넘어가면 심심해요. 그럴 때 이렇게 키프레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줌 아웃도 할 수 있어요. 줌 아웃은 처음에 화면을 키워주시고, 그죠? 이것도 벚꽃으로 해볼까요? 벚꽃이 정적이니까. 화면을 처음에 키워주세요. 그죠? 똑같이 한번 135로 해볼까요? 키워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이아몬드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서 여기를 100으로 해주시면 끝에 가볼게요. 그러면 반대로 줌 아웃이 되죠. 그죠? 줌 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나는 이해가 됐다 1번. 나는 이해가 안 됐다 2번. 그죠?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이제 편집을 여러 번 배웠더니 바로바로 이해도가 빠르시네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부분 합 키프레임은 잘 보세요. 근데 자막 키프레임이 있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보시면 이걸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영상 옆에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키프레임을 이렇게 다양하게 걸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막을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면 여기 색상의 키프레임 있죠. 색상에. 네. 얘가 잠시만요. 알람을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에. 그럼 여기도 지금 처음과 끝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워볼게요. 그럼 저는 여기에 배경색의 키프레임을 걸었는데요. 여기 배경에도 색상 옆에 키프레임 있는 거 보이시죠? 일단 또 바꿔볼까요? 여기에서 나는 노란색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 보면 배경에 있는 모든 거를 다 키프레임 건다는 거고 저는 색상만 걸고 싶으면 색상만 걸어도 됩니다. 어차피 바뀌는 거에 대해서만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값들을 그대로 고정시키면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색깔을 뭘로 바꿔볼까요? 흰색으로 또 다시 바꿔볼까요? 흰색으로 바꾸면 이 간격에서 색깔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럼 여기도 간격을 조금 더 줄이면 이렇게 깜짝 이렇게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자막이 되겠죠. 그래서 특히 내가 좀 어필하고 싶은 문구나 이런 것들을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배경색도 바꿀 수 있으면 실제 글씨색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 메인 글씨도 한번 바꿔볼게요. 메인 글씨도. 근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같은 텍스트 박스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이 드래그한 값만 이렇게 색깔이 바뀔 수는 있죠. 근데 키프레임을 걸 때는요. 한 텍스트에 동일한 색깔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흰색. 이래야지 여기 키프레임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뒤로 가게 하면 이거 줄별로 색깔이 다르죠. 한 텍스트 박스에. 그러면 오른쪽 키프레임이 활성화가 안 돼요. 현재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래서 얘를 똑같은 색으로 통일을 시켜줍니다. 흰색. 그러면 생기죠. 얘도 플러스. 키프레임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에서 색깔 이런 걸 바꿀까요? 색깔.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얘를 조금 더 길게 하면 서서히 바뀌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자막이나 장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확대 줌인 혹은 자막의 경우는 색깔 같은 것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여행이나 어떤 아이랑 놀러 가기 좋은 곳 이런 것들 할 때 이렇게 메인 제목을 처음에 시작하고 한 2초 정도 처음에 호킹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시작하시면 더 좋겠죠. 특히 요새는 제가 예시로 한 뭐 데이트 코스라든지 뭐 맛집이나 이런 것들 알려주는 분들은 아예 하나의 그 뭐 성동구 가면 또 성동구로 가면 홍대에 가면 홍대에서 놀거리들 뭐 코스로 이렇게 짜주는 거 이런 릴스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 효과를 간단하게 편집하는 법은 뭐다? 키프레임이다. 근데 이 키프레임이라는 용어 때문에 어려운데 그냥 다이아몬드랑 다이아몬드 두 가지를 이어서 간격을 좁히면 빠르게 전환되고 간격을 넓히면 서서히 전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쓰이니까 꼭 써보고 오세요. 이렇게 확 이런 것들. 그럼 우리가 좀 카피라이팅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까요? 우리 CTA 문구라고 첫 번째 시간에 소개글 때도 배웠고요. 그래서 한번 좀 익숙해질 문구긴 한데 그래도 처음 그때 보셨던 분들은 까먹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복습을 하자면 콜 투 액션 해서 행동을 불러 일으키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인스타, 뭐 틱톡, 어떠한 SNS, 블로그를 하든 우리가 그냥 뭐 재미로 개인 계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팔로우를 이끌어내거나 사람들이 댓글을 달게 하거나 그죠?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하거나 링크를 클릭하게 하거나 이런 소소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문구는 인스타에서 정말 필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동 DM도 항상 댓글에 뭐뭐라고 남겨주세요라고 마무리를 했죠. 그 자체도 CTA 문구입니다.
그럼 한번 좀 복습을 해볼까요? 인스타에서 CTA 문구 유형은요. 릴스 마지막에 긍정 필터 팔로우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CTA 문구겠지만 그런 것들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어요. 그죠? 영상에서 맨날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그러죠. 근데 은근히 놓치는 유형들이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1주차 때 배웠던 소개글이에요. 소개글의 맨 하단에는 반드시 이 아래 화살표와 더불어서 프로필 링크를 클릭하게 만드는 CTA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지금 이벤트도 없고 뭐를 눌러도 그냥 리틀리에 문의밖에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1대1 문의하기라던가 협업, 광고 문의라던가 아니면 정말 없다. 그러면 더 알아보기 하면 다 통용이 되거든요. 아, 이 사람이 릴스가 재미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주제를 운영을 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겠죠. 그래서 더 알아보기 한 다음에 항상 마지막 아래 화살표. 이게 중요합니다. 아래 화살표는 이 링크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다고 했죠. 특히 이런 거 아래 화살표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캡션에서도 이 사이트에 있는 이모티콘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공유를 드릴게요. 그리고 소개글에 이어서 오늘 배울 캡션. 캡션에도 반드시 CTA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맨 첫 번째와 맨 끝에 이 두 가지 부분에 꼭 행동 유도 문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줄에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DM 자동화 릴스를 올렸을 때 거의 템플릿처럼 쓰는 문구예요. 댓글에 뭐뭐 쓰고 무슨 자료 받기라고 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래 화살표가 있죠. 아래 화살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릴스를 볼 때 여기 점점점이 나와요. 점점점. 이거를 눌러야지 우리가 쓴 전체 캡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점점점을 누르고 싶을 만한 한 줄의 킹 문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뭐 링크 받기 한 다음에 아래 화살표로 더 내려서 클릭해서 더 세부 내용을 확인하세요. 라는 의미의 이 아래 화살표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 화살표는 인스타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캡션을 하면 맨 마지막에 그냥 해시태그로 끝나시거나 제가 피드백을 하니까 해시태그만 쓰신 분도 있고요. 해시태그조차 쓰지 않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해시태그 위에 꼭 팔로우 해라 라는 문구를 추가를 해주시면서 여기 골뱅이 한 다음에 우리 아이디 1주차 때 만들었던 그 아이디 있죠? 이 아이디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이 가능하거든요. 이 아이디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클릭이 가능해요. 해시태그처럼. 그러면 본인 계정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괜찮으면 팔로우를 누르게 만드는 하나의 미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보면요. 이거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팔로우 하세요라는 문구만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도 보셨어요? 뭐 이 릴스가 좋았다면 좋아요, 공유, 친구한테 말하고 그러면 공유, 두고두고 보고 싶다면 저장, 계속 보고 싶다면 팔로우 이런 류의 캡션을 나는 본 적이 있다. 1번. 나는 본 적이 없어요. 2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많이 본 적 있으시죠? 맞아요. CTA 문구 우리가 솔직히 정말 공들여서 만든 릴스를 좋아요도 눌러줬으면 좋겠고 공유 저장 팔로우까지 다 해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왜 여기 예시는 팔로우만 하라고 했을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심리인데요. 사람은 딱 지시를 받으면 한 개 지시를 받을 때 이 한 개를 완료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막 네 가지가 뭐야? 한 세 가지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완료율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리고 약간 반감도 들거든요. 뭐인데 이걸 뭐 다 하래. 해서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나는 이 좋아요, 공유, 저장, 팔로우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보고 네 개를 다 했다. 1번. 네 개를 다 하진 않았다. 2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그죠? 대부분 안 하죠. 너무 태스크가 많으면, 할 일이 많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노려야 할 게 뭐죠? 잠재 고객, 나의 잠재적인 팔로워들이죠. 그래서 팔로워들이 모여야 내가 나중에 추후에 또 릴스를 올렸을 때 그들의 홈탭에서 또 내 릴스가 뜨겠죠.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팔로우 문구만 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줄에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저장이라고 해놨죠. 처음에 저장하고 지금 바로 가입해야 할 파킹 통장 탑3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쿠킹 카피라이팅, 인스타 카피라이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형 5가지 봤죠? 그중에서 이렇게 3가지 가지수로 묶는 큐레이션인데요. 여기서 3가지 하니까 궁금하죠? 그래서 영상은 또 우리가 빠르게 넘겨서 볼 수는 없잖아요. 글은 우리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 영상은 계속해서 봐야 된단 말이죠. 뭐 요새는 뭐 더블 클릭하면 빠르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것도 영상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점점점을 누르면 탑3를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보기를 많이 클릭할까요? 적게 클릭할까요? 많이 클릭하겠죠. 그럼 더 클릭하고 보면서 릴스는 돌아가고 그러니까 릴스 체류 시간이 더 많아지고 끝에 계속 올리면 팔로우 하라 하네 그러면 그 골뱅이 한 아이디 한번 들어가서 이 계정 어떤지 보고 팔로우까지 누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3가지 혹은 뭐 10가지 되게 꿀팁이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혹은 내 경험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장이라고 앞에 써주시는 것도 사람들이 뭔 꿀팁이길래 저장까지 알아야지 그러면 일단은 저장하라고 하면 이 아래에 세부 내용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서 이 점점점을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시면 저장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보시면 이런 DM 자동화 아닌 것들 중에는 나선도 있고 예전에 1단 저장 더 심화가 됐죠. 1단 저장해라. 5가지 보이시죠? 5가지니까 무료 사이트래. 그럼 이 5가지 뭐야? 궁금하니까 쫙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내 프로필 와서 봐. 그래서 좋으면 팔로우 눌러 할 수 있게 아이디까지 해줬죠. 그리고 해시태그도 한 4, 5개 정도 가볍게 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써놓을까요? 캡션. 캡션 CTA 문구인데요. 여기도 보면 알고리즘 제대로 타고 싶다면 필독하면 제가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는데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거나 혹은 팔로우하고 싶은 사람들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필독하면 아래 화살표, 아래 손 화살표 이런 것들을 하면 아 도대체 뭐길래 하면서 또 전체 내용을 보겠죠. 그러면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또 릴스 영상은 돌아가고 그러면 시청 시간이 늘어나니까 내 릴스는 더 바이럴되고 그 사람들은 또 이 계정 뭐 하는 계정인지 클릭해서 괜찮으면 팔로우까지 하겠죠. 그래서 이런 선순환을 만드는 게 바로 캡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캡션을 꼭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써야 될 것 같다. 이제 1번. 난 그래도 안 쓰겠다. 2번. 그죠, 여러분 써야겠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 이 구조만 좀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여기에서도 아래 화살표 제가 써놨죠. 더 디테일할 꿀팁은 아래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대놓고 여기 클릭 이렇게 하셔도 돼요. 되게 직관적이죠? 여기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공통적인 건 뭐예요? 어쨌든 클릭하게 만드는 클릭 유도 문구라는 거예요. 이모티콘 기호는 그냥 아래 화살표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이트는 단톡방에 공유된 그 사이트고요. 그리고 본문은 가독성 있게 문단별로 줄바꿈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스타에서 줄바꿈을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클릭하세요. 1번 뭐뭐 어디에 좋아요. 2번 뭐뭐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쓴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은 한 번 줄바꿈이 됐죠. 그럼 엔터를 두 번 하면 이 메모장에서는 줄바꿈이 두 번 해서 두 줄 길이가 가능하죠. 근데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우리가 캡션에 넣잖아요. 그러면 이 두 줄 바꿈이 한 줄 바꿈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는 애석하게도 엔터가 한 번밖에 안 먹힙니다. 줄 바꿈이. 그럼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점해서 하나 더 해요. 엔터 쳐요. 혹은 내가 두 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엔터 쳐요. 그럼 이 점이 기준이 돼서 줄 바꿈이 하나씩 하나씩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 내용은 두 줄 바꿈이 되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는 이렇게 점을 이용을 합니다. 아, 나는 이 점도 싫다. 온전히 줄 바꿈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써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인스타 꿀팁 보면 굉장히 제가 올려놓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여기도 줄 바꿈 하면요. 캡션 공백 이거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처음에 여기 점을 넣거나 아니면 여기 공백을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공백은 인스타에서 먹히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이 점 대신 여기 지금 공백이 들어가 있죠. 이 공백은 인스타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게 깔끔하게 두 줄 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공유드릴게요. 이거 꼭 눌러서 복붙하시면 돼요. 혹은 여기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시면 줄 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줄 바꿈을 제가 두 가지 정도 알려드린 이유가 가독성이 있어야 돼요. 줄글을 엔터 이런 거 없이 줄줄줄 쓰면요. 뭐 그게 무슨 책 계정이나 사람들이 글을 좋아하는 팔로워들이 많은 계정들은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사람들은 짧은 글 빠르게 읽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단별로 줄 바꿔주고요. 여기에서 특히 더 중요한 거는요. 키워드를 넣어주세요. 키워드. 우리 해시태그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들어왔죠. 근데 해시태그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해시태그를 쳐야지만 만약에 내가 요리한다. 요리 이렇게 쳐야지만 이 게시물이 요리에 대한 게시물이구나 라고 인스타가 인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메타 AI도 있고 해외에서는 AI로 뭐 인스타 자체로 시장 조사도 할 만큼 많이 발달돼서 이 캡션 안에서 요리, 진서연 배우가 만들어서 난리난 바나나 오트밀 요리 이렇게 하면 진서연 오트밀 요리 이런 키워드들을 인스타가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요리 레시피 릴스구나 이런 콘텐츠구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해시태그에 또 이렇게 중복적으로 많이 적진 않아도 돼요. 그래도 해시태그 특히 오프라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검색을 하죠. 특히 맛집은 뭐 송동구 맛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색을 하기 때문에 해시태그로 검색이 또 탭이 있거든요. 우리가 검색을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항상 뭐 지역구 플러스 내 메인 분야 이렇게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성동 카페, 동동 카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가볍게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해시태그를 총 몇 개까지 쓸 수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몇 개까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숫자로 쳐주시겠어요? 맞아요. 저는 30개인데요. 30개 한번 다 쳐보시면 진짜 약간 좀 징그러워요. 30개까지 굳이 안 가도 15개만 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해시태그가 많으면 미관상 좀 홍보 느낌이 농후하기 때문에 해시태그가 알고리즘에 굉장히 관건이다. 그러면 뭐 미관상 좋든 안 좋든 일단은 알고리즘 타야 되니까 막 쓰라고 할 텐데 굳이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3-4개로 3개에서 5개 가볍게 해주시면 되고요. 10개 넘어가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에서 나온 데이터 보면 15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달이 오히려 떨어지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한 15,000개 데이터로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그런 고마운 실험 결과도 있으니까 가볍게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캡션에 이런 키워드를 꼭 써야 된다. 내가 만약에 뭐 PPT 꿀팁이다. 그럼 PPT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이 본문 내용 안에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문장에서 3문장 정도 쓰면 돼요. 문단이 아니에요.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팔로우 유도문구로 끝나라고 했죠. 그래서 땡땡땡 팔로우 하시고 더 많은 뭐뭐 꿀팁 얻어가세요. 라고 쓰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본인들 닉네임 써주시고 여기도 본인 아이디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도 본인 분야 만약에 오프라인 계정이면 뭐 놀러 오세요. 뭐 예약은 프로필 링크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캡션을 처음 들어보셨다는 분들도 많아서 한번 캡션을 쓰는 과정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잠깐 이거를 예로 이렇게 할게요. 저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캡션을 핸드폰으로 쓰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쓰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문자하기 나는 너무 좋다 1번. 나는 컴퓨터 타자가 편하다 2번. 하면 거의들 타자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메모장 펴놓고 막 쓰고 그 다음에 이거 드래그 복붙해서 저한테로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화면 공유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이고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이렇게 복사해 놓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요. 여기 캡션 추가라고 있죠.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기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클릭하셔서 꾹 눌러주시면 붙여넣기가 나와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올리시지 말고 여기 아이디 부분은 한번 이렇게 지우면 아래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뜨는 거를 클릭을 해서 써주세요. 클릭을 하면 하나 이렇게 조금 간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야지 좀 인식이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에 해시태그는요. 제가 보면 해시태그는 빼고 복붙했죠. 해시태그는 인식을 하기 때문에 복붙을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써주세요. 클릭이 가능한 게 바로 해시태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해시태그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 부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내가 자주 쓰는 해시태그들이 나와요. 아니면 그냥 기호에서 해시태그 여기 찾아서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 만약에 요리 하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게시물이 되게 큼직큼직한 키워드 위주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클릭을 하면 아까 아이디처럼 미에서 약간 커서가 떠진 거 보이세요? 띄어쓰기 된 거? 이래야지 먹힌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해시태그.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돼요. 뭐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는 이런 거 하면 돼요. 너무 재밌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인스타가 별로 잡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해시태그는 하나씩 하나씩 해주고 해시태그 영향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되게 큼직큼직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또 뭐 뭐로 할까요? 레시피 요리 같은 거 이렇게 큼직큼직 113만 이렇게 이런 것들로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설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스타 계정에 따라서 설문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1주차부터 계속 배웠지만 인스타가 굉장히 계정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설문 있는 분들은 설문하셔서 조금 더 반응도를 이끌어내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레시피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거라든지 레시피 레시피도 레시피도 궁금해요. 뭐 이런 식으로.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가 너무 하얘서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 회색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확인해서 올리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끄는 하나의 유도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캡션에서 선택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션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음, 이어서 보시면 이제 좀 캡션은 확실히 이해를 한 것 같다. 1번. 모르겠다. 2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과제를 할 때는 꼭 캡션을 포함하는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동화 릴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그러면 자료를 어떻게 쉽고 빠르게 만들 것인가? 챗GPT 비밀 프롬프트도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 인스타 릴스 트렌드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가 왕초보든 초보든 혹은 이미 자동화 DM을 하는 분이든 상관없이 트렌드는 꼭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핫한 트렌드가 지금 댓글 남기면 뭐뭐 주세요 라는 DM 자동화였죠. 이런 댓글 남겨주신 무료 자료 드릴게요. 이런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링크로 가입하기 뭐 가입하는 법은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혹은 지금 하시는 분들은요. 기능적인 문제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왜 전송이 안 되지? 세팅 다 했는데 혹은 뭐 세팅은 다 했는데 왜 댓글이 안 나오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소셜비즈 개발자분이랑 같이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9시에서 6시까지 이분 회사원이기 때문에 9시에서 6시까지 질문을 남기시면 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튼 무료 자료를 드릴게요. 이런 포맷이었죠. 그래서 댓글을 남기면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내 자사 홈페이지로 넘기든 내가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로 넘기든 그죠? 혹은 뭐 이벤트 페이지로 넘기든 아니면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넘기든 하는데 이미 자사 홈페이지, 네이버 플레이스, 이벤트 페이지는 하신 분들은 있단 말이에요. 상세 페이지라든지. 근데 없으신 분들, 특히 퍼스널 브랜딩 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료를 도대체 어디에서 내용을 구성을 하며 그 다음에 어떤 링크로 공유를 해야 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줘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첫 번째는 당연히 내용을 만들어야겠죠. 이 내용을 내가 워낙 이 분야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만드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 분야에 잘 알고 있지만 내용 정리를 못하겠어. 혹은 내가 아는 내용이 너무 협소해. 그래서 좀 양을 풍성하게 하고 싶어. 이럴 때도 챗GPT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자료를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URL로 여기 넣어야 되잖아요. 링크에. 그럼 링크 값을 어떻게 하냐? 바로 노션으로 우리가 쉽게 넣어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노션을 사용해봤다. 1번. 블로그를 사용해봤다. 2번. 아무것도 안 해봤다. 3번. 한번 쳐주시겠어요? 선아님은 사용해보셨네요. 노션. 블로그 많이 하셨네요. 노션도 많이 해보시고
오, 오히려 글 위주의 플랫폼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네요. 좋습니다. 블로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그 블로그 링크 공유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공유드린 것처럼 이렇게 블로그 링크를 소셜미디어 링크로 삽입하면 되겠죠. 근데 나는 블로그를 안 한다 하면 블로그 또 막 홈페이지, 블로그형 홈페이지 막 또 세팅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블로그를 운영 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션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 DM이 트렌드인 것처럼 요새는 자료를 노션 링크로 많이 공유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블로그도 오케이죠. 그래서 자료 공유하는 법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혹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 제가 무료 특강 때도 나눠드렸던 이런 것들인데 이런 한 페이지형으로 바로 공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먼저 자료의 내용을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내용은요. 제가 챗GPT 프롬프트를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보시면 인스타그램 DM 자동화 기능을 활용해서 릴스로 무료 자료를 공유하고 싶어. 내 상황을 전달했죠. 내 계정 주제는 여기를 여러분의 계정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비전공자 또는 손을 위해 쉬운 캔바 디자인 팁 공유 계정이야 라고 해놨죠. 그냥 이거는 그대로 복붙하시면 돼요.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어떤 릴스 주제와 자료를 공유해야 가장 반응이 터질지 자료도 하나만 뽑아줘 하면 내 그 챗GPT가 추천해주는 그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용도 세 가지 뽑아줘. 그리고 세 가지만 뽑아주는데 너가 그 뽑은 이유가 뭐야 해서 이유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이유는 정당하다 해서 내가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고를 수 있게 프롬프트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릴스 형식으로 적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제안해줘 해서 릴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쓸 거는 주제, 그 다음에 현재 팔로워 수랑 평균 반응 같은 거, 좋아요, 저장 만능 이거 제가 예시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고 쓰시면 되고요. 자료 제공 방식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노션으로 하든지 여기는 캔바라고 했으니까 캔바 템플릿 링크를 했는데 뭐 블로그 링크라든지 혹은 뭐 자성 페이지 이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를 써주시고 제가 이 부분만 수정해서 복붙하기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써줘야 될 부분만 제가 슬래시를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렇게 슬래시만 여러분이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캔바에서 내가 제공할 수 있는 무료 자료들을 예시를 보여줍니다. 아, 피드 정리용 템플릿 세트를 내가 공유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카드 뉴스 구성 5종 세트도 공유할 수 있겠구나. 브랜드색 조합표도 공유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가 정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릴스 적용 전략도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릴스 형식도 이런 식으로 만드세요. 라고 적어줘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적어줬으니까 그냥 만들면 되겠다 하면 또 막막하죠. 브랜드 색깔 뭐 이런 거 어떻게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봤을 때 3번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면 색깔이니까 가장 눈에 띄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보시면 3번에 들어가면 좋을 자료 정리해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가 3번이라고 알아먹어요. 3번이죠. 브랜드 색 조합표, 폰트 세트. 그러면 컬러 조합표 10가지가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리고 폰트 세트 추천도 10가지가 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거 매번 할 때마다 결과값이 다르긴 하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캡처한 것도 있지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노션으로 해볼게요. 우리 노션을 써야 되니까. 노션. 좋아요 10개 정도로 할게요. 댓글 적음 500명으로 할게요. 5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문자 붙여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제로도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게 쭉쭉 나오죠? 쭉쭉 나올 동안 한번 기존에 제가 뽑았던 거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10가지구나 이렇게 조합을 해주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는 노션으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노션 구조로 정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노션이라는 게 블로그처럼 똑같이 글 쓰는 페이지거든요. 여기 제목이고 제목 그 다음에 알아서 이렇게 커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본문 내용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다 쓸 필요가 없이 챗GPT한테 노션 구조를 정리해줘 하면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복붙하시면 되거든요. 이거까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죠? 신기하죠? 그럼 여기도 뭐 글씨체 조합 10가지가 있네요. 그럼 2번. 저도 2번이 더 좋다고 할게요. 제가 알려드린 동안 그냥 똑같이 써주셔도 돼요. 이번에 들어가면 좋을 자료 정리해줘. 라고 해볼게요. 이번에 가면 좋을 자료 정리해줘. 이렇게 알아서 내용도 써주죠. 그렇게 조합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계속 쭉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글씨체 조합 10가지 다 정리해서 노션 구조로 복붙할 수 있게 작성해줘. 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제목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이 제목 부분. 그러니까 제목 부분부터 다 써주는 거야. 노션 구성을 얘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블로그는 중간중간에 사진 이런 걸 꼭 넣어야 되는데 노션은 이거 자체를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붙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조합 4가지만 한번 볼게요. 조합 4가지만 한번 이거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에 복사붙여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제가 여기 제목 이름 붙여서 그런데 원래는 얘를 여기에 넣으면 나오죠. 여기까지 조합 탑 오케스트라든지
글씨 좋아. 베스트 10. 이렇게 하면 알아서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지워져. 그러니까 내가 굳이 타이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중간에 틀이 다 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실제로 내가 쓰는 폰트 같은 것들을 내 꿀팁에 맞게 여기는 좀 내용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틀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 어때요? 너무 편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더 많은 정보 얻고 싶다면 뭐 내 단톡방이라든지 뭐 자사 홈페이지라든지 뭐 네이버 플레이스라든지 링크를 추가하셔도 되겠죠. 보시면 여기 링크 추가할 때는 슬래시 버튼 하나 누르시면 이렇게 떠요. 맨 아래 가시면 링크를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요. 뭐 파일 이런 것도 붙일 수도 있고 아예 링크를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URL이 나오죠. URL 클릭하시면 여기 클릭하면 바로 내용이 나오도록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정보는 주고 정보가 끝이 아니고 이 정보 양질의 정보를 줬으니까 무료 정보를 줬으니까 더 많은 정보 알고 싶어. 그러면 내가 세팅한 후단의 링크로 또 유입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클릭하게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DM 자동 DM 배웠는데 이걸 어디다 써먹지? 어려우신 분들은 자료를 이렇게 챗GPT와 노션을 통해서 복붙해서 쉽게 얻을 수가 있다. 신기하죠, 여러분? 실제로 하시면 이 틀은 다 되기 때문에 내용만 여러분이 좀 바꾸시면 굉장히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노션 이미 좀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럼 노션 어디에서 다운받냐? 노션이라고 치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이렇게 네이버보다 구글에 바로 노션 쓰는 게 바로 더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무료로 사용하기 해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프로그램만 노션 이렇게 까시면 돼요. 캡컷처럼 깔고 캡컷에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셨죠. 그 동일한 계정을 로그인만 하시면 이렇게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처럼 글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중간에 사진도 넣을 수 있어요. 우리 슬래시 하면 여기 사진도 있었죠. 이미지,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고요. 파일도 넣을 수가 있고요. 이게 다양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해야 되겠죠. 보시면 우리 내용을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노션까지 챗GPT가 알아서 복붙할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이제 URL 링크로 공유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나만 보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블로그로 보면 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공유 버튼이 친절하게 있네요.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하면 게시라는 게 있네요. 게시 눌렀어요. 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 클릭 버튼 누르시면 사이트 링크 복사라고 위에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면요. 이 링크를 소셜비즈에 복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로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구나. 클릭하면 내가 원한 링크로 넘어가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구나. 라고 미리 보기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공유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챗GPT랑 노션 이 두 가지 조합 사용하셔서 내가 자료가 정리가 안 된다. 혹은 자료를 보낼 링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가 정말 무강? 무적의 조합이거든요. 무적이랑 최강이랑 합쳤네요, 무강. 네. 그래서 이 조합으로 자료를 만드시면 굉장히 빠르고 구조도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뭐 자료도 주고 릴스도 계속 만들어요. 오늘 캡션도 배웠어. 그래서 캡션도 하나씩 적용해봐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 방향성은 수익화인데 이번에 릴스타터는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처음이라 수익화가 막막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죠? 왜냐면 저희가 그랬거든요. 제가 보시면 이제 30대 돼가지고 사무직 그냥 직장인이어서 뭐 되게 전문직도 아니어서 내 업에 대해서 나눌 꿀팁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 어플도 폰에 안 깔았었어요. 인스타가 좀 없는 게 힙하다라는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안 했고 오프라인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게 최강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도 아까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좀 블로그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디만 있었고 엑셀만 하는 정도였고 취미는 그냥 빵 먹는 거 좋아요. 그리고 내 친구가 500팔로워래요. 그러면 내 친구 대박이다. 내 친구 뭐 인싸인가? 인플루언서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인스타랑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또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스타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 돈을 벌고 싶어서 목적이 뚜렷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은 뚜렷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 클래스를 되게 공을 들여서 하는 게 제 초반의 모습이 너무 보여서 그렇거든요. 저도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래서 나는 수익할 아이템이 1도 없다. 난 너무 평범하다. 평범한 주부고 평범한 직장인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미 내가 업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드린 것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하면 나 여기 있어요 하면 바로 뭐 카페를 가든지 뭐 물건을 사든지 이렇게 이어지겠죠. 근데 저는 팔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나 여기 있어 해도 그래 너 여기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팔 상품을 챌린지나 모임 수익화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료로 온라인으로 작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릴스 주 1회씩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규정을 좀 더 빡세게 해서 뭐 주 3회 올리는 챌린지로 내가 운영을 해본다든지 같이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소정의 뭐 한 3만 원, 5만 원 챌린지 참여비를 받고 운영해 보시다든지 혹은 여기 동기부여 계정이나 책 계정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모임이나 챌린지 계정에 너무나 특화된 계정이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할 게 없어서 자기 개발 계정을 했거든요. 뭐 내가 물건을 떼다 팔 능력도 없고 뭐 떼다 팔 뭐 생각도 없었고 공부도 몰랐고 이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은 그래도 뭐 내가 책 읽으니까 해서 습관 챌린지로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챌린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 카테고리별로. 내가 만약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뭐 당 끊기 챌린지라든지 나중에 팔로워가 어느 정도 모이면 당 끊기 혹은 뭐 식습관 개선 챌린지라든지 챌린지는 내 분야에서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거를 내가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임 수익하는 대표적으로 독서 모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익화를 온라인으로 작게 시작하시면 좋은데 다양하게 뭐 운동 습관 성향도 있고 뭐 감사 얘기 정말 없으면 감사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업계 내가 만약에 부동산이야 그럼 뭐 부동산 스터디라든지 이런 스터디 챌린지를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챌린지를 하면 뭐 각자의 약속을
받아서 계속 인증을 하는 거죠. 카톡에서 인증을 하는 그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저번에도 예시로 그 자동 DM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분도 다른 사업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따로 아예 자체적으로 60대 자기 개발로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시거든요. 이분은. 그래서 자기 개발 계정으로 퍼스널 브랜딩 하셨죠. 그래서 독서 모임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 수업 듣고 나서 작년 연말부터 한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꾸준히 버시다가 저번 달은 300만 원까지 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300만 원은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점점 규모가 커져갑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챌린지 모임 수익화부터 작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힘뺄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보는 게 가장 좋고요. 제가 처음 챌린지를 만들었던 게 루틴 프로젝트였어요. 루틴 만들기 챌린지죠. 챌린지를 그냥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때도 그냥 긍정필터 금필쌤이 한번 챌린지 해보라니까 지금 해봐야겠다 해서 냅다 그때 챌린지 공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것도 단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자신 있는 챌린지 컨셉을 일단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까 이분 사례를 보면 새벽 2시에 일어나는 이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해서 그렇게 수익화를 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새벽 2시 뭐 기상 챌린지를 해야지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나는 근데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꾸준히 관리하고 그 챌린지에서 내가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정보성 컨텐츠나 혹은 내 경험담을 푸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 다이어트예요. 그럼 다이어트인데 나는 운동에 젬병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운동 챌린지를 하니까 난 운동으로 살 뺀 게 아니고 식단으로 살 뺐는데 운동 챌린지를 해요. 그럼 잘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본인이 챌린지를 열었는데 본인이 막 챌린지를 가장 못 지켜요. 그럼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식단 챌린지를 가야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갑자기 저 식단 챌린지 저랑 같이 할 사람 하면 뜬금없죠.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된 정보성 컨텐츠를 최소 3개 정도는 발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운동보다 식단인 이유라든지 그래서 식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뭐 몇 개월 만에 뭐 일주일 만에 뭐 2kg 순지방 1kg 마이너스 1kg 뺄 수 있었던 이유 하면 그 이유는 식단이다. 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식단의 중요성을 컨텐츠로 풀어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집 컨텐츠를 올리시면 훨씬 더 반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공구도 그러죠. 여기 공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구도 내가 옷을 많이 믹서기를 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 믹서기 갈갈 해가지고 뭐 스무디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서 이런 레시피나 혹은 뭐 영양소 파악이 안 되는 믹서기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티저 영상처럼 거기에 관련된 걸 해야 되지. 막 옷을 갑자기 팔고 있다가 여러분 제가 믹서기를 가졌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살까요? 당연히 안 사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정보성 컨텐츠를 최소 3개 정도 올려주신 다음에 홍보 컨텐츠를 올리면 훨씬 더 유입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단톡방으로 유입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한 5명, 뭐 3명, 10명 이내로 할 거기 때문에 저처럼 구글 폼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뭐 DM 주세요 해가지고 DM에서 연락처 받아서 단톡방 개설하시면 그게 가장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용기를 드리면 지금 막 팔로워도 막 첫 번째, 두 번째 계정 다 막 3만, 6만이고 잘 될 때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시다 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막 쭉쭉쭉쭉쭉 뻗어나가기보다는 이게 맞나? 이거 약간 어렵네? 오늘은 잘 됐네? 이래 업앤다운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지? 하면 그게 당연한 거고 저도 업앤다운이 엄청 심할 때 이 챌린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우여곡절 끝에 1000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2000명 정도 찍었을 때 좀 컨셉을 바꾸고 싶다 해서 갑자기 컨셉을 바꿔버렸죠. 제가 1주차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그때 했죠. 그래서 하루에 막 눈 뜨면 팔로워가 막 10명, 100명 막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2000명 팔로워를 모았는데 눈 뜨니까 막 1900명, 1800명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인스타 할 맛이 나게요, 안 나게요? 진짜 안 나거든요. 그때 그리고 인스타도 원래 하던 애도 아니고 수익화 하려고 했는데 수익화는 그냥 지금 팔로워가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열심히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한지 한 두세 달 정도 됐어요. 근데 그 두세 달이 제가 직장 다니면서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내가 차라리 그때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을 시간에 내가 릴스를 만들고 막 시장 조사를 했던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이렇게 빠져도 나랑 같이 챌린지 할 사람 1800명 중에 한 5명은 있겠지 해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성 올리고 그 다음에 홍보 컨텐츠 올려서 그때 감사하게도 한 10명에서 9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챌린지를 하면서 그때 제 챌린지는 릴스를 매일 올리기 챌린지였어요. 왜냐면 그때는 1일 릴스가 활성화가 많이 된다라는 게 국룰이었기 때문에 그 1일 릴스를 시켰고 거기에서 시너지가 폭발돼서 이 나락 시절이었던 계정이 쭉쭉쭉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중간에 한 계정에서 컨셉을 만약에 바꿔도 시간이 지나고 내가 양치기를 내가 새 바뀐 새 계정 관련된 컨텐츠를 쭉쭉 올리면 언젠가는 알고리즘이 바뀌긴 해요. 제가 경험했듯이.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1주차 복습을 하자면 한 계정당 한 컨셉으로 유지하고 주제를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새 계정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쿠팡 물건 링크는 프로필 링크에 달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텔리 같은 거 있죠. 그 제품 리뷰랑 공구 리뷰 처음부터 공구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공구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공구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바로 공구를 하기보다는 왜냐면 팔로우가 어느 정도 모여야 하니까 그때는 쿠팡 파트너스로 하시면 되고요. 아이고 잠깐 다시 쿠팡 파트너스는 여기 치면 나와요. 쿠팡 파트너스 치면 여기 쿠팡 파트너스 공식 사이트에 있어서 가입하시면 링크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 뒤에 알려드리려 했는데 좀 미리 알려드리면 이분이 쿠팡 파트너스 많이 하시거든요. 보시면 이 링크 있죠. 이것도 프로필 링크예요. 리틀리처럼. 클릭하시면 이거 다 쿠팡 파트너스거든요. 여기에 링크를 계속 추가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공구랑 같이 하시죠. 계정이 크니까. 근데 쿠팡 파트너스의 비율이 굉장히 많죠. 보시면 앞에 이거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일정의 수수료를 걷습니다. 이거는 블로그나 프로필 링크나 어디서든 이 링크를 넣어주시면 이 부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리틀리 링크 설명드렸잖아요. 그런데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요. 공구나 이런 쿠팡 파트너스 링크들은 링크 인포크를 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국룰 뭐 이런 건 아닌데 꼭 이래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인포, 이걸 또 많이 써요. 그래서 구조는 다 똑같거든요. 둘 다 똑같이 제가 1주차에 알려드린 것처럼 프로필 링크예요. 프로필 링크는 뭐예요? 링크를 수십 개를 여러 가지 많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까지 하고 싶다. 그럼 인포크 링크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공부 느낌처럼.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챌린지나 이런 것들 그럼 나도 나중에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일단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챌린지 하고 싶은데 해서 바로 하시지 마시고 다른 모임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인스타 탐색 탭에 릴스만 검색하지 말고 그냥 챌린지, 뭐 독서 모임, 그죠? 뭐 스터디, 뭐 경제 스터디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관련 주제의 컨텐츠들이 막 쏟아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집글 같은 경우는 릴스도 있고요. 카드 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조금 어떤 주제로 많이 챌린지를 하는지 이런 아이디어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네이버에서 치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어요. 모임 주제라든지 모임 방법, 기간, 인원, 비용 이런 것들을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볼까요? 그리고 독서 모임, 독서 모임 한번 해볼까요? 독서 모임 모집 이런 거 하면 실제로 독서 모임 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2기 이런 사람들. 2기는 1기까지는 했다는 거죠. 2기 뭐 계속해서 보면 2기 마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사람은 독서 모임 어떻게 했는지 볼까? 그럼 여기는 월별 주제로 하는구나. 그럼 매달 하겠네. 그다음에 4주간에 주제에 걸맞는 두 권의 책 두 권으로 하는구나. 이벤트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챌린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넣을 수가 있겠죠. 내 소개도 필요하구나. 그다음 책 소개를 같이 읽을 책을 또 이렇게 뽑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모집 요강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좋아요. 모집 날짜도 명시를 해야 되고, 운영 기간도 해야 되고, 참가 비용 당연히 이렇게 넣어야 되고, 신청 계좌, 넣을 계좌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나 인스타 보면 항상 댓글 남기는 欄 있죠. 그래서 댓글에 너무 좋았어요라든지 이런 댓글만을 보면 여기가 이런 독서 모임 활발하게 운영을 하는구나. 그럼 나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댓글을 거의 다 비대시네요. 댓글 나온 거 위주로 보시면 되겠고 실제적으로는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보시고 댓글 있으면 봐주시고요. 또 가장 좋은 점이 챌린지 같은 경우는요. 모임 마치고 여러분 2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안녕 이렇게 끝내시지 마시고 참가자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구글 폼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폼으로 받으시면 좋고 내가 구글 폼 못한다 하면 개인 톡으로 톡 주시라고 해서 어떤 점이 괜찮은지 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하면 또 안 해주시죠. 그래서 뭐 스타벅스 쿠폰 드린다, 뭐 피드백 가장 열심히 써주신 분들은 해가지고 이런 소소한 이벤트로 마무리하셔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야지 여기에서 내가 첫 기수에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또 아쉬운 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양립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키우고 아쉬운 점은 더 줄여서 다음 모임 2기를 또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집 방법이랑 모집 주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워딩들을 뭐 릴스에서나 혹은 캡션에 넣으면 훨씬 사람들이 정말 이런가 하면서 시선을 끌거든요. 이런 이벤트 참여를 좀 높이는 카피라이팅도 한 세 가지 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5명 모집해요 라는 거랑 선착순 5명 마감합니다 랑 뭐가 조금 더 긴급성이 느껴지시나요? 당연히 선착순 혹은 마감 이런 워딩들이 긴급성이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한정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인원을 한정시켜버리는 거예요. 되게 긴급하게 선착순 마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모집이나 이런 거 글이나 혹은 다른 어떤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어떤 걸 신청할 때 콘서트나 이런 거 신청할 때 이런 워딩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릴스 자막 혹은 캡션에 이벤트를 홍보할 때 써먹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정을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독서 모임 4주차를 하는데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릴스 보신 분들은 7만 원입니다. 라고 캡션에 적어주시면 좋겠죠. 오늘 배운 이 캡션에. 그래서 오늘만 7만 원이고요. 이거를 블로그에서도 혹시 포스팅을 하시면 이렇게 빨갛게 글씨도 더 크게 하시면 훨씬 더 사람들의 인식에 강하게 바뀌겠죠. 이런 것들도 좋아요. 무료 상담 혜택이라든지 혹은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때 그냥 커피 쿠폰 드립니다. 라는 것보다 바리스타가 직접 뽑은 에스프레소를 맛볼 수 있는 아메리카노 한 장을 드립니다. 아메리카노 쿠폰 한 장을 드립니다. 처럼 앞에 이 무료의 가치를, 무료 쿠폰이라든지 무료 혜택의 가치를 앞에 형용사를 써서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무료 상담 이런 거 할 때 뭐뭐 상당의 혜택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여기도 보면 아까 서모임 보시면 김혜리 작가의 신간필사책이라고 하는데 김혜리 작가님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뭐 인문학 분야의 뭐 베스트셀 1위 이런 것들 앞에 넣어주시면 이 필사책 증정 이벤트가 훨씬 더 값져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똑같이 주는 정보를 이 사람들이 더 갖고 싶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책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무료 전자책 드립니다. 이런 거보다 그죠? 뭐 10만 원 상당의 라든지 아니 10만 원 상당까지 아는 것 같아. 그러면 100페이지 분량을 초과 축한 이런 식으로 내 전자책의 혜택, 가치를 높이는 말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혹은 공부할 때도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선풍기 공부하실 때 이벤트로 뭐였냐면 선풍기 커버였어요. 선풍기 커버. 그래서 뭐 딱 오늘까지만 오늘 먼저 뭐 사전 신청 해주신 10분에게만 드리는 선풍기 전용 커버. 이것도 전용 이런 거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할 때는요, 이런 워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전 신청 10분에게만 하면 이왕 나 선풍기 살 건데 더 빨리 사겠죠. 그러면 사는 입장은 커버받으니까, 전용 커버받으니까 좋고, 판매하는 입장은 빠르게 고객 묵직하니까 서로 윈윈이겠죠. 그래서 이런 워딩들을 요소요소마다 정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처럼 상품도 없고, 뭐 이미 이룩한 사업도 없고, 그다음 뭐 전문 기술도 없고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챌린지나 모임 수익화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요, 굉장히 수익화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인스타 수익화는. 그래서 제품 협찬을 받을 수도 있고요. 특히 처음에 공구나 뭐 이런 요리 계정, 요리 레시피 계정 하시는 분들, 혹은 뭐 내가 다이어트를 해요. 그러면 그런 건강식품이나 그런 것들을 공짜로 보내주고 대신 릴스에 노출을 시켜줘라 하는 제품 협찬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제품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커져요.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는 팔로우도 있겠지만 반응도도 다른 똑같은 뭐 1000팔로워에 비해 반응도가 나는 이렇게 높다. 좋아요가 높고 조회수가 높다 하면 어필이 돼서 제품 협찬만 받는 게 아니고 유료 광고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상품 판매나 혹은 무형이나 유형의 상품을 판매할 때 이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형의 상품을 팔 때, 뭐 엑셀이나 PPT 이런 나의 지식을 팔 때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챌린지보다 조금 더 윗단계죠. 챌린지는 우리 같이 습관 한번 만들어봐요. 우리 같이 뭐 책 한 권 완독해봐요. 이런 거를 런칭을 해서 내가 관리만 해줬다면, 클래스는 지금처럼 교육 같은 거, 내 꿀팁을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그런 클래스를 운영을 하셔도 되고, 아까 프라님이 말씀해주신 게 제휴 마케팅이죠. 쿠팡 파트너스. 이 제휴 마케팅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미 화장품이나 혹은 뭐 커피나 이런 것들을 팔 수 있어요. 그러면 판매를 더 촉진하는, 혹은 내가 중간 마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5번의 수익화까지 해낼 수 있겠죠. 그럼 이 5가지 중에 지금 나는 어떤 거를 해야 하는지, 혹은 내가 이 5가지 중에 어떤 것들로 수익화를 하고 싶은지 다들 생각이 다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떤 분들은 푸파스 하면 오 하고 솔깃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 푸파스 이러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죠. 왜냐면 다들 수익화의 로드맵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만의 수익화 로드맵 짜는 법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제가 일단 복습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심혈을 기울여서 써서 정리를 했습니다. 챗GPT랑 오랜 대화 끝에. 그래서 나만의 수익화 로드맵 짜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계정으로 인스타로 시간만 투자해서 돈을 버는 구조기 때문에 특히 넣어야 될 정보가 다양해요. 7가지로.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아래 7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가장 쉽고 빠르게 수익할 수 있는 로드맵을 알려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죠. 쉽고 빠르게. 그죠? 그래서 수익화 로드맵에서 각 수익 금액대별 디테일한 액션 플랜도 추가해줘. 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로드맵만 청사진만 알려주면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액션 플랜이 없으면 그 플랜 따로 그냥 내가 하는 거는 또 따로 이렇게 돼서 결국 안 되거든요. 합치면 믹스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액션 플랜도 추가해줘라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 컨텐츠 전략 운영 방식도 정리해줘. 왜냐면 수익화에 따라서 내가 컨텐츠를 어떻게 가져갈지, 아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 모임수가 첫 모임수가 하나에도 이렇게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컨셉 내가 자신 있는 거 찾고, 그다음 정보성 올리고, 홍보 컨텐츠 하고, 단톡방을 유입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내가 전반적으로 뭐 월 얼마 벌겠다, 혹은 내가 얼마를 몇 달 몇 개월 후에 벌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운영 방식도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작성을 하고, 첫 번째는 여러분의 계정 주제랑 타겟이에요. 그래서 타겟, 그다음 계정 주제, 그다음에 현재 팔로우 수, 반응도는 그냥 좋아요, 혹은 그냥 조회수, 리스 평균 조회수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그래서 사람들이 왜 당신의 말을 믿고 따라야 할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 계정이다. 그럼 5년차 트레이너라든지, 혹은 내가 뭐 트레이너 이런 자격증은 없지만 식단 코칭을 50명 해봤다든지, 혹은 내가 식단으로만 뭐 10kg를 뺐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아직 없어. 그러면 없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랗게 하이라이트 쳐진 부분만 여러분의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수익 모델. 제가 쓴 거 그대로 나와 있죠. 협찬이랑 광고 수입을 그냥 한 대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써주셔도 되고요. 난 제휴도 하고 싶고 협찬도 하고 싶어 하시면 마음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건 꼭 하나 아니어도 돼요. 하나 이상만 써주시면 되고요. 목표 월 수익도 뭐 월 50, 월 500 이렇게 써주세요. 금액대가 높을수록 액션 플랜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투입 가능한 시간도 써주셔야 됩니다. 하루에 얼마. 내가 만약에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은데 하루에 1시간. 말이 안 되겠죠. 한 5년 걸리겠죠, 그러면. 그래서 수익이랑 시간을 조금 합리적인 부분에서 써주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액션 플랜이 너무 막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주말이랑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수익화 시도해본 적 있나 할 때 있으면 써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써주시면 됩니다. 있으면 뭐 공구로 50만 원 순수익 달성, 혹은 뭐 매출 100만 원 달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미리 해놨는데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여기 부분만 작성을 바꾸는 게 보이죠? 여기는 PPT 꿀팁, 타겟은 직장인 대상, 한 1000명, 좋아요 30, 지식, 뭐 기획안 만든 지 3년 차, 이런 것들도 경험이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남들은 없는. 그리고 관심 있는 수익 모델, 저는 3가지로 했어요. 그 다음에 월 수익 100만 원이고 하루 3시간으로 했습니다. 수익화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익화 로드맵을 단계별로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월 100만 원이라고 바로 월 100만 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월 100만 원도 하나 1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써줍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고 클래스까지 가는구나. 제휴 마케팅을 시작으로. 왜냐면 제휴 마케팅이 가장 허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부도 그랬죠. 공부도 처음에 제휴 마케팅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대별 액션 플랜도 단계별로 이렇게 더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월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인스타 운영 방식도 알려달라 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제가 항상 템플릿을 공유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챗GPT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만능이 아니에요. 당연히 여러분의 그 질문을 할 때 시간을 아껴주긴 하죠. 효율적이긴 한데 이걸 한번 딸깍했다고 여기에 나온 답이 거의
신이 주신 것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볼 때,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뭐 2단계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2단계는 할 수 없군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또 대안을 해줘요. 그래서 얘랑 계속해서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시작점을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짜줄 수 있는 게 제 프롬프트니까 꼭 활용을 하셔서 각자의 수익화에 맞는 로드맵을 짜셔서 그 방향대로 인스타를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그 1분 다이어터 계정을 본 것처럼 내 계정의 수익화의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하면 외부 링크를 뜯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참고를 하시고 실제로 내 업계에서 어떻게 수익화를 해내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구라고 하면 가장 공동구매라고 하면 가장 주요 수익원이 뭐예요? 제품 판매죠. 그죠? 제품 판매에서 마진을 남기는 건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챗GPT가 또 내가 클래스로 돈을 벌고 싶다 해서 클래스로 하면 클래스 위주로만 하거든요. 근데 제품 판매가 가장 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내 업계 사람들이 당연히 제품 판매도 하고 그 전에 쿠팡 같은 것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 플레이어들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공구 중에서는 이분은 쿠파스를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이고 이분 이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십니다. 여기도 끝에 보이세요? 항상 진행 중인 공구 링크 리카톡 문의 클릭하죠. 여기도 공구니까 인포크 계정이죠. 이것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공구 계정은 인포크구나 라고 보시면 이게 다 공구죠. 그래서 굉장히 많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카톡 채널톡도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계정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지? 이분도 저번 기수 수강생님이신데 여기도 바로 아래 화살표 있죠. 그래서 이분은 캔바를 알려주면서 챌린지 하고 있죠. 가장 쉽게 클래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템플릿도 나눠주는구나. 그래서 이분은 대부분 클래스로 수익화를 하시는구나 라고 딱 보이게 되죠. 보시면 수익화를 하는 게 가장 최상단에 위치해서 항상 메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아까 그 독서 모임이랑 비슷하죠. 이렇게 일정이랑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업계에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은 나보다 한 발 앞선 사람들,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까처럼 이런 분들 보면 나는 지금 링크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이 링크 엄청 많네. 언제 따라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한 발 앞선 5천 명, 3천 명 이런 사람들의 링크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인 이 정도 팔로워 때는 이 정도 계정 등록 때는 이렇게 수익을 하는구나. 혹은 이렇게 프로필 링크가 세팅이 돼 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면 내가 팔로워는 막 많아요. 혹시 막 팔로워는 많아. 그런데 링크가 없어. 이런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뭐다? 아직 수익화 수단을 못 찾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팔로워만 보고 우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수익화가 되는 계정을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그 계정보다 일단 링크가 있어야 된다. 전제 조건은. 그리고 클릭해서 되게 명확하게 수익화를 하고 있는 상품들이 나와야 된다.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그러면 내가 5천 명 팔로워 5천 명인데 링크가 있어요. 외부 링크가 있고 상품도 있어요. 이거랑 팔로워가 아니죠? 팔로워가 4만이에요. 외부 링크 없어. 이런 분들 중에 돈 잘 버는 분들은 이분이죠. 그래서 수익화 벤치마킹은 이분 걸로 해야 되죠. 팔로워 4만인데 어떻게 수익화를 못해요? 있어요. 구조를 못 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드린 프롬프트로 구조를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가 광고 협찬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링글이라든지 레뷰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스타 버튼이 있어요. 그럼 클릭을 하시면 내 인스타 아이디랑 뭐 핸드폰 번호 이렇게 연락처를 넣으시면 협찬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이 안경을 받고 싶어. 그러면 신청을 하면 돼요. 다만 팔로워가 1000명, 2000명 이런 기준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00명 좀 만들어 놓고 이런 협찬들도 내가 먼저 나서서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인스타 아무것도 몰랐댔잖아요. 그래서 500명도 대박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1000명을 만들면 수익화가 바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1000명이 되면 인플루언서라 사람들이 마구마구 문의를 줄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 자기 개발이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도 문의를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준다 안 준다? 그건 계정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안 주더라고요. 1000명이 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다? 출판사에 DM을 보냈어요. DM을 싹 다 돌려줘요. 나는 이런 계정 운영하고 처음에 돈을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처음에는 책 공짜로 읽고 그 다음에 릴스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책도 받고 유료 광고로 받고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의가 안 온다 하시면 내가 먼저 보내면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로 이런 링크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5주차도요. 당연히 이런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스타 전략도 우리 같이 가져가야 된다 했죠. 컨텐츠 꾸준하게 올릴 수 있도록 릴스 하나 꼭 업로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입문 단계라 릴스를 주 1회씩 한번 업로드 해보자 하는데 끝나면요. 이제 계속해서 반복으로 편집을 하고 본인의 릴스 스타일도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점점 늘려줘야 됩니다. 릴스 주 3회 정도는 2, 3회 정도라도 꾸준하게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입문 클래스 마지막 단계니까 과제 릴스 하나만 업로드 해주시고 부활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깝게 아차상 해서 과제를 놓치셨거나 과제를 했는데 체크 안 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1회 부활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토리 하나 올려주세요. 근데 스토리 우리 그때 배웠었죠. 참여 기능, 막 설문도 하고 막 하트 버튼도 누를 수 있고 그런 것들. 그런 참여 기능을 포함한 스토리 하나 올려주셔서 그거는 부활 미션이라고 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올려주시냐면 부활 미션 이렇게 대부분 링크로 하는데 스토리는 캡처로 해주세요. 캡처로 해야지 제가 혹시라도 스토리는 24시간에 없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참여 기능 있죠? 이런 설문. 이런 것들 캡처해서 올려주셔서 부활 미션 해서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회 한정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과제대로 우리 계속 3주차부터 하셨던 리스 업로드, 부활 미션은 아차상 하신 분들에 한해서 하나 놓치신 분들에 한해서 부활이니까 그분들은 꼭 이것도 해주셔서 100% 미션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게시문에 업로드하고 제출 기한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입니다. 일주일 여유 시간 드리니까 꼭 전부 다 해내셔서 과제 잘 해내시기 바라고요. 후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익숙하시죠? 녹화본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후기 작성하시고 릴레이 달아주시면 순차적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주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 저희 5주하고 다음 주 과제 끝나고 단톡방 꽉 이렇게 파하지 않아요. 4주간 추가 운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4주간 운영하면서 또 궁금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릴스 또 터진 거 있으면 서로 링크 공유해서 이 단톡방을 서로 으쌰으쌰 저희 동기거든요. 그래서 이 5기 동기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4주간 더 재밌게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과제 끝나고 끝났다고 단톡방 나가시지 마시고 네, 4주 동안 추가 운영하니까 계속해서 으쌰으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받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중지할게요.